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병현 박사입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발표할 내용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대륙 사관에 관한 연구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 본론, 서론과 그 다음에 이론적 고찰, 그 다음에 대륙 사관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시사점을 도출을 해서 식민 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 사관 확립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서 학생들과 우리 한인들, 해외 동포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관을 승계하지도 못한 채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상해 임시정부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대륙사관을 조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서 대륙사관 확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구 대상을 국사 교과서 신단 민사와 배달족 역사 내용 중에서 근대사는 제외하고 상고, 중고, 근고 시대로 한정을 하고 시간적 범위로는 의정부에서 국사 역사를 관장한 1894년부터로 선정을 하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토 대륙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병행했고 이 연구가 어떤 통계나 비교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 방법은 기술적 분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연구 내용의 구성입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해서 그 차별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하는 장이 됩니다. 국사 교과서와 또 임시정부의 교육정책, 대륙사관 등에 대해서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여와 금나라와 우리 한국과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고 고조선의 강력과 지리적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한계점과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 제4장에서는 대륙사관을 개성한 민족사항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요약을 하고 정책적 제언을, 과제를 제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 연구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의 상해 임시정부 교과서 또는 교과서 상해 임시정부 주요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창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간 배달족 역사의 대종교적 역사관 이 한 편이 유일하게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대종교적 역사관을 분석했기 때문에 본 논문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 발간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대륙사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시원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해서 대륙사관을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고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고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위상이나 상해 임시정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국사 교과서의 변천 과정, 조선 총독부의 국사 교과서 편찬과 교육, 또 반도사관과 대륙사관에 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 대륙사관 분석 이 내용을 보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편찬한 국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사 교과서 편찬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민족의 전통과 사상에 근거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1922년 3월 20일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교과서를 배포하자,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서 배포는 국가에서 주관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편찬과 공급을 정부가 맡기로 한 것은 민족의식을 북돋고 민족관을 가진 국민 양성의 목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김은희 저술한 신단민사와 배달족 역사 교과서를 국사 교과서를 편찬해서 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신단민사의 경우에는 1923년 7월 21일자 독립신문에 의하면 상해에서 김은희 저술한 신단민사를 간행해서 간도의 각 중학교에 역사 신교과서로 사용한다는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신단민사 좌측에 보는 그림의 신단민사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소학교용으로 1923년 9월 20일 날 초판이 출판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짧은 문장과 쉬운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946년도에는 정열모 씨가 옮긴 책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도 이 내용 원문과 번역본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배달족 역사입니다. 배달족 역사도 김교훈이 편집을 했는데 1922년 고조선의 강력 안에 여러 국가와 종족들의 흥망과 그 국가와 종족들이 지녔던 문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는 국가와 종족들은 신지 배달 조선부터 시작해서 요, 금, 조선, 만주, 청나라까지 다 서술하고 있는데 동학혁명까지 가부경량까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본에 보면은 그 인쇄일자가 대한민국 4년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직 옮긴 이가 없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상해 임시정부의 국사 교과서가 있는 줄은 이번 연구를 하면서 다른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교과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저희들 자료집 223페이지부터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사 교과서는 제1편에 보면 상고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상고 시대는 신시시대, 배달시대, 부여시대로 제2편에 중고 시대는 이제 열국시대, 남북조시대, 제3편에서는 근고시대로 요시대, 여시대, 여금시대, 그러니까 고려와 요시대, 고려와 금시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다시 또 고려시대는 따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4편 근세는 조선시대와 조청시대로 나누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족 역사도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목찬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 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정오표를 실어놓고 표제지 다음에
국한문체로 본문을 기술하고 마지막에 출판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이쪽에 한 개 쪽 번호를 매겼죠. 그래서 좌측은 1, 오른쪽은 1-1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매기는 게 조금 특이하고요. 또 시대 구분 앞에 배달족 교과서라는 걸 분명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신단민사에서는 그냥 중고, 상고, 중고, 금고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배달족 교과서, 상고, 중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게 좀 특이스럽습니다. 신단민사와 배달족 역사는 시대 구분은 거의 동일한데 항목별이나 분량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논문에 자세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고, 중고, 금고 해서 이렇게 쭉 장과 절, 신단민사, 배달족 역사는 항목과 페이지 분량들을 전부 다 제가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륙사관입니다. 교과서의 대륙사관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신단민사의 대륙사관과 관련된 목차를 정리해놨습니다. 배달족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륙사관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시대에 신시시대가 배달시대 앞에 이제 신시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시시대 때 이제 태백산에 이제 내려와서 당군이 내려와서 이제 도읍을 정하고 이제 국호를 조선으로 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경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력을 이제 정하는 감정을 하는 국경 협상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자 부루를 파견해서 우국산 시인 하우와 양국 적병지역에서 만나서 나라의 경계를 감정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감정한 내용 그 지도가 좌측에 있는 고조선 강력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은 동은 대해요, 서는 흥왕령을 끼고 남은 발해에 이르며 북은 흥령강을 넘어 그 끝이 멀고 아득하였다. 유조와 영조가 조선에 속하였다. 땅의 넓이가 만 년이나 되었다. 이렇게 강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인 부분이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조선은 다른 종족이 우리 영역에 들어온 최초의 사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만조선은 연나라 사람 위만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준왕에 나아가 항복하며 서쪽 경계에 속하여 번병, 나라를 지키는 제후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제후가 되기를 구하여 요청을 하여서 준왕은 규봉 땅 100리를 나누어 주며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위만 조선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처음부터 다른 민족이 기화한 것으로 위만은 준왕이 규봉 땅 100리를 나누어줘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한 것으로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위치는 동쪽으로는 난수 동평양과 요수 서평양에 위치하였다라고 그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이 기씨를 멸하고 그 땅에 낭랑, 인분, 전도, 진분의 4군을 두었다. 그러니까 기씨를 멸하고 기자조선을 멸하고 그 땅에 낭랑, 인분, 전도, 진분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군의 위치는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위치가 동일한 것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강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나라와 요나라와 금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와 연관성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나라와 금나라의 기술한 내용들은 분량으로 따지보면 전체 분량의 한 30% 정도가 됩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요 나라와 금나라와 관련 내용 구성한 목록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요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 남쪽은 고려가 통일을 하고 북쪽 땅은 거란이 통일을 하고 나라 이름을 이제 요나라라 대요라 칭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후진과 후한은 아들 나라로 대하고 고려와 북송은 형제 나라로 대하고 회골과 도곡호는 신하의 나라로 대했다라고 기술을 하면서 고려와 대요와의 관계를 형제의 나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 단판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정통성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소선영과 서희가 단판의 내용을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희가 고려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윤관의 구성을 개청하고 공엄진에 고려의 지경 국경비를 설치하는 그 내용도 아주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애종 2년에 윤관의 원청은 상원사와 부원사로 삼아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진격하여 4,400여 명의 목을 치고 비를 세워 그 공직을 비에 새겼다 하면서 공엄진에 이제 국경비를 세운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고려에게 이런 땅을 찾고자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여 말하기를 우리 태사 영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은 고려로부터 나왔으니 자손된 도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시고 지금은 태사 오하숙 또한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니 화친을 허락을 했다라는 내용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해서 고려와 금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아골타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출생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태조, 금 아골타에 대해서도 얘기를 쭉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 이제 원나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몽고에게 이제 금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가지고 북쪽 강토가 모두 배달민족의 국면과 군호가 일시에 모두 끊긴 것은 당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이 같은 시기는 북녘 강토에 있는 민족의 일대 변동되는 불행한 고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로 해서 니아강을 기준으로 해서 압록강과 니아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조 시대를 계속 달아왔는데 북쪽에 몽골한테 패함으로 해서 이제 배달 민족이 북쪽 땅에 인연이 끊어졌다면서 아주 통탄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동정벌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라와 금나라의 역사를 우리 배달 민족의 역사로 편입을 해서 남북조 시대로 우리의 고려라든지 뭐 뒤에 가면은 이제 또 조선과 청의 남북조 시대로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로 자세히 기록해서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륙에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 역사로 편입해서 가르쳤다라고 교과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거기 교과서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 고조선 강력도를 가지고
고조선의 지리적 범위, 위치와 크기와 모양을 제가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뭐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범위와 관련된 내용들, 기술 내용들을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고조선의 강력은 동으로는 대해요, 서쪽은 흥안령을 끼고 삼양에 뻗었고 남해는 발해, 북은 흑수를 지나 소에 닿으니 땅의 넓이가 만년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은 해놨습니다만 지도에다가 제가 다시 그걸 한번 다 올려보겠습니다. 인공위성 영상에다가 올려서 수학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면적 을 산출하고 좀 더 좌표들을 추출을 해내겠습니다. 그 방법들은 제가 이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기술적인 방법들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고조선의 강력입니다. 4대 극점, 가장 동쪽과 가장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위도, 경도, 그 높이들을 다 산출을 하고 위치를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고조선의 위치가 압록강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춘천, 니화강을 경계로 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압록강, 두만강 건너쪽만 편의상 면적을 산출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한반도의 크기 얼마 이렇게 제가 좀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표시해 놓은 저 지점만이 고조선 영역이 아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제가 한번 내보니까 약 140만 킬로제곱미터로 나왔습니다. 한반도 면적이 22만 3천 킬로제곱미터로 봤을 때 한 6.3배 정도 크기가 되더라. 그래서 고조선의 지리적 범위는 위치와 크기와 모양을 제가 최초로 정해서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지금까지 교과서에 나타난 대륙 사관을 분석을 하고 요나라와 금나라와 우리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지리적 범위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교과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각주나 설명들이 좀 부족합니다. 출처가 좀 불명확한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간단하게 기술을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과 지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과연 또 교과서에 기술했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역사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쳤는가? 이런 데 대한 의심도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교과서를 편찬을 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 자체만 해도 높이 평가해야 된다.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대한민국이 이 역사성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논문을 쓰면서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에 이러한 연구 실적을 제가 그냥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 그리고 시사하는 바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시사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식민사관을 반도사관을 청산하고 대륙사관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마지막 제 4장에서 제가 대륙사관을 개성한 민족사학의 정립 방안이라 해서 한 4가지 정도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륙사관에 기반한 배달민족 통일론이라는 이론을 확립하자. 가칭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영토에 대한 기본 이론으로 다민족국가 통일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동북공정부터 시작해서 다른 후속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토에 대해서 어떠한 잠재의식, 철학, 이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고조선 강력도 고조선의 영역은 다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문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잠재적인 영토관으로 확립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 땅을 우리가 수복해야 된다 하는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한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그리지 안 하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조선 강력도와 같은 지도를 그리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잠재의식 속에 그런 영토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사와 융합하는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단지 우리가 국수주의에 치우쳐서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의 그 100년 대계 교육 철학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고대사에 대한 자료의 접근을 보다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달민족 역사 회복을 위한 한민족 정신사관 확립입니다. 국사 교과서의 법의 기본 서술은 당군을 중심으로 해서 배달민족의 역사를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고조선의 여러 가지 정신사관 생각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부분만 다루었지만 실제 문화, 종교, 풍습 에 대한 내용이 전체 교과서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 부분만 다뤘지만은 그런 종교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정신사관 확립에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당독에도 보면 우리 신교가 우리 한민족의 정신사관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9,000년 역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한 역사의 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난가사상, 우리 조선 고대사에 기반한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사관, 난가사상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 정리를 해서 정신사관,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국사교과서 개편과 당군 기원 복원을 위한 법률 제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배달족 역사의 그 발행 연도를 대한민국 4년 1월 15일 이렇게 대한민국 연호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당군기원으로 전부 다 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군기원 연호는 우리 정체성과 역사의식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당군기원을 복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 9월 25일 날 연호에 관한 법률을 공부해서 저희들이 다 사용했습니다만은 1948년도에 그게 폐지가 되었죠. 뭐 혼선이 온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 기원을 사용을 하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동질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식민사관과 친일사관 동북공정을 한 번에 저는 극복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고 역사가 깊고 우리가 이렇게 당군기원을 사용하는데 지금 일본 연호나 중국 연호 사용하는 게 비하면 우리가 훨씬 역사가 깊다는 것을 자동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당군기원은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들은 교과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제가 주장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면은 배달민족 강력 안의 역사는 모두 우리의 역사다. 이게 국사 교과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라와 금나라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가르쳤죠. 그래서 그리고 기자조선과 이만조선 항사군은 요소 지역에 동일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계속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 강력도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위성 영상에 추학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고조선의 지리적 범위를 정했는데 그 면적은 한번에 6.3배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성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칭
배달족 통일론이라는 이런 영토에 대한 어떤 이론을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북공정과 반도사관을 청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첫 번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륙사관에 기반한 배달민족 통일론을 이론을 확립하자. 두 번째 세계사와 융합하는 국사교육을 강화하자. 세 번째 배달민족 역사 회복을 통한 한민족 정신사관을 확립하자. 네 번째 국사교과서 개편과 당군기원 복원을 위한 법령을 제정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지적학자입니다. 영토 학자이기 때문에 뭐 전혀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고대사 부분은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봐도 우리 지금 강단 뭐 사학계나 우리 식민 사학자들 주장에 대응하고 우리가 논리와 이론적으로 맞서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다수들 통설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 다 말씀하셨으니까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1분 네, 1분 내로 1분. 네,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학자들 뭐 했냐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내가 보니까 한심해 죽겠어요. 내 눈에는 다 보여.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한사관의 위치라든지 뭐 기자조선이 어떻고 임나본부가 어떻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끼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뭐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진행자께서 시간을 재촉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말씀은 생략을 하고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고구려와 말의 역사가 우리 역사라면 우리 역사로 인정을 한다라면 요나라와 금나라, 청나라 역사도 당연히 우리 역사로 편입을 해서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임시정부의 법통을 성취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다. 방지죄단 말이에요.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정부에서도 이 점 각별히 좀 챙기셔서 제 작은 소망입니다만은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